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타프티 강독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제목은 주의 감시하기입니다. 네, 또 복습하면서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은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얘기하면서 의식의 중심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의식의 중심부를 찾는 게 깨어남이라고 했을 때 깨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산책을 하고요. 또 깨어난 상태에서 현실로의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개념이 좀 나와요. 2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아는 곧 주의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이 주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주의. 자, 이 주의. 이게 뭐라고요? 주의가? 이게 자아래요. 자아가 곧 주의래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예. 그럼 주의란 말을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의 연장입니다. 해왔던 얘기의 연장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스크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그죠? 외부 스크린이 외부에서 우리를 뒤흔들어서 주의를 끌고 가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념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주의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중심부를 잃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 여기서 다시 나와서 의식의 중심부를 되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깨어남의 상태다. 현존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주의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 외부 스크린에 붙잡혀 있냐, 내부 스크린에 붙잡혀 있냐, 아니면은 중심으로 돌아왔느냐. 도대체 나의 주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 예. 이 모든 것을 조감하는 것. 주의를 감시하기. 감시 또는 감찰 또는 살피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의를 살피기. 그래서 주의를 감시하기는 다른 말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오고 있는지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 내 꼴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꼴이 어떤 꼴인가. 외부 스크린에 갇혀있는 꼴인가. 내부 스크린에 갇혀있는 꼴인가.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이 둘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보는 나를 보고 있는, 그죠? 예, 나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 위치, 이 상태인가? 이것을 감시해라. 그런데 이 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곧 나다. 이게 곧 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이 주의라는 것은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의식.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에 있는가? 외부 스크린 또는 내부 스크린에 있는가? 우리의 의식이. 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은 시나리오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둘 다 시나리오거든요.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둘 다 시나리오. 스크린에 영화가 사용되고 그것은 시나리오의 흐름대로 가니까 결국 나의 의식은 시나리오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있느냐. 무대 위에 내가 배우로 있지만 그 역할에 빠져버렸느냐 아니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관객으로도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대 위에 배우이자 감독이자 관객인 거예요. 동시에. 이게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내가 외부 스크린과 연결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또는 내부 스크린과 연결되어서 어떤 것을 처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나로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감시하고 있는 거고 살피고 있는 거고 그때는 주의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때가 이제 진짜 나의 위치로 돌아온 거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가 곧 자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아는 다른 말로 자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진짜 내 자신으로 돌아왔는가. 네, 사실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서 잠식돼서 살 때 그걸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지만 사실은 그게 착각이죠. 펜듈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착각이죠.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역할이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허한 거죠.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운머리 활성화할 때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뭐예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이 보이고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주위에 의식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는 거, 주의가 깨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자신이 보인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장을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거. 너희 자아는 곧 주의이다. 이제 이해되세요? 너희는 곧 너의 자아는 뭐다? 주의. 너의 주의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야, 이거. 이 모든 것들을 조감하고 있는 거. 그게 주의죠. 이 주의를 잃지 않고 조감하고 있는 나. 이게 나. 이게 자신. 이게 자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너희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주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꿈속이든 생시든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의해 조종당한다. 꿈을 꾸면 꿈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악몽 꿨어요. 이런 분들 뭐예요? 꿈에서 내가 꿈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꿈의 흐름을 통제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이 나를 힘들게 했어. 악몽이야. 근데 눈을 떠도 찜찜해요. 이건 뭐예요? 눈을 떴는데 생시죠. 그러면 꿈이 아니라. 생시에서도 여전히 꿈만 같아요. 괴로워요. 여전히 뭐다?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혀 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연습을 하란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중요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 밑줄을 그으세요. 중간쯤에 있죠? 볼틱체로. 주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너희는 자신만의 의지와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얻으며 영화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주의를 통제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양 스크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 그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자신만의 의지와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얻으며 영화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영화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외부 스크린을 깨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부 스크린을 깨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존재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영화 필름 속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나는 살아있다. 마치 트루먼 쇼에서 그 짐 캐리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그 세상이 방송국 세트장에 불과했다는 것, 내가 매일 만나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연기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로는 그도 이제 연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연기를 해줍니다.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는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어요.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깨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25페이지 마지막 부분 셋째 줄 읽어볼게요. 삶은 실제하지만 그 삶을 사는 너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버둥치기만 하거나 혹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실현시키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잠식돼서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거나 또는 나의 시나리오를 펼친다.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런데 26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시면 그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뭐다? 외부 스크린이나 내부 스크린에 계속 주의를 연결하려고 하는 너희의 습관이다. 자, 여기서 너희의 습관이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서 생활하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다?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인데 여기에 자꾸 연결되려고 하는 게 펜듈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책임이 이제 누구로 돌아오게 돼요? 나의 책임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1.0 버전에서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펜듈럼이었어. 주적은 너의 부모가 아니야. 펜듈럼이었어. 주적은 이 사회 시스템이 아니야. 펜듈럼이었어. 이제 이게 됐다고 한다면 타프티에 와서는 이제 뭐다?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아. 내부에 있어. 내부에 있어. 너의 주의를 자꾸 잃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어? 너한테 있어. 너의 무엇에 있어? 습관에 있어. 이게 너의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 습관으로 딱 귀결시키면서 그 다음에 해법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원인을 찾으면 해법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그 같은 단락 마지막 부분에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의식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도록 하거라. 그래서 해법도 습관이에요, 이제. 여기에 자꾸 연결시키려는 것도 내 습관. 이걸 바꾸는 것도 뭐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것. 결국은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이제? 나에게 있다. 답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다. 여기에 젖어 있는 습관을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라. 새로운 습관으로. 어떤 습관이요? 자꾸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깨어나는 거. 반짝반짝 하는 거. 흐느적 달팽이에서 반딧불로 빛나려고 하는 거. 자, 이 상태로 이제 자꾸 돌아와야 돼.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새로운 습관이 들어야 된다. 습관. 자, 이 습관이란 말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 습관이다, 이거 습관. 습관은 저절로 되나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건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은 거슬러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열정. 습관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실패 없이 되는 것은 반짝. 실패를 딛고 하는 것은 롱런.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에 여러분은 이제 주의를 또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26페이지 중간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의 자체에 대한 주의를 감시하거라. 즉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주의 자체에 대한 주의를 감시해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 나는 누구, 나 자신을 보고, 여긴 어디, 현실을 보고, 이건 왜? 뭘 위해서 하는지, 누굴 위해서 하는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을 알고 하라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누구냐 지금 이거예요. 누구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외부 스크린 안에 있는 존재로 시나리오에 흘러가고 있니? 아니면 내부 스크린 안에 존재하는 배역으로 시나리오 따라 흘러가고 있니? 너 누구니 지금? 지금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는 거죠. 아, 나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 이러한 생각 안에도 잠겨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뭐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 순간 나는 관찰자 위치, 주의의 중심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 감시자가 돼야 돼. 나 감시자. 나 감시자. 의식을 감시하는 사람. 그죠? 동네에서 하는, 골목에서 하는 놀이 중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뭐 한다. 뭐 먹었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뭐 그러면은 뭐 먹었다. 무슨 반찬 먹었냐? 뭐 무슨 반찬 먹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워낙 어릴 때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여우야 여우야 할 때 그때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살았니? 죽었니? 할 때 살았다 하면서 이제 술래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있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고 그런 게임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그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살았니? 죽었니? 다른 말로 깨었니? 잠자니? 자, 눈을 떴어. 아, 악몽을 꿨어. 눈을 떴어. 아, 꿈 깼네. 잘 잤다. 깨어났는데 여전히 찝찝하네. 자, 이거 깨어난 게 아니죠.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돼. 너 깨었니? 잠자니? 생시로 이동했는데 너 여기서도 계속 잠자니? 깨었니? 살았니? 죽었니? 질문을 해야 돼. 그런 질문을 하면서 순간 우리의 주의의 중심부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살았니? 죽었니? 또는 깨었니? 잠자니? 누구냐?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스크린에 잠식당하지 않고 중심으로 돌아오는 출로를 얻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지금부터 26페이지. 주의를 항상 의식의 중심에만 붙들어 두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지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하는 너희의 능력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의식의 중심에 붙들어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연습 삼아서 밑밥을 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지는 거예요. 땅을 다지는 거예요.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오라, 습관을 들여라까지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럼 현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현실의 최전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결국은 우리가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오롯이 나 자신으로 의식의 중심부에 돌아오는 연습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돼. 테스트를 해야 돼. 여기서 갈고 닦아져야 돼. 체득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흔히 수련한다는 명목하에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 연습만 죽어라 하는데 이때는 기쁘죠. 만족스럽죠. 편안하죠. 당연하죠. 현실을 벗어나 있으니까. 네? 치열한 현실. 실제 우리가 몸소 부딪히는 현실을 벗어나 있으니까 만사가 좋지 여기서는. 또 여기 온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야 다. 예, 상처 입고 다. 예, 안 건드려. 안 건드려. 나가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이렇던가요? 온 세상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온 세상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사실은 더 치열한 연습을 하고 나오면은 여기서 적응이 될 텐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긴 한데 현장 적응 능력은 오히려 더 둔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트랜서핑은 그렇게 안 해요. 타프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타프티에서 외출을 시킨 거 아니에요. 지난 주제에서. 산책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점점점 여러분들 현실로 이제 착지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개념이에요. 뭐냐?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예, 혼자서 이렇게 애쓸 필요 없어. 이거 아니야. 혼자서 이렇게 애쓰지 마. 애쓰지 말고 바로 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 이 얘기예요.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 배울 때 물 위에 뜨는 거 배우잖아요. 먼저. 힘 빼고 물 위에 뜨는 거. 근데 이것만 주구장창 한다고 수영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수영은 물에 떠야 되고 몸에 그래서 힘을 빼야 되지만 결국은 헤엄을 쳐서 앞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이동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물에 뜨고 몸에 힘도 뺐는데 가질 못해? 그러면 이거 수영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뜨는 걸 배운 거지 이거는. 예, 그냥 배가 된 거지. 배. 사람 배. 인간 배.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서핑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매일의 사건, 일들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페이지 맨 밑에 단락.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의 습관인 어떤 일이 생기든 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또 사용됐죠.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습관. 하나는 잠든 상태, 하나는 깨어난 상태. 잠든 상태에서의 습관, 이제 이것을 의식이 잠든 상태, 주의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잠든 상태에서 우리의 습관은 자동적인 반응을 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어. 이게 습관적인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또 다시. 근데 깨어난 상태에서는 자동적인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일단 멈춤이 가능해져요. 깨어난 상태에서는 일단 멈춤. 일단 멈추기 시작하면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줄어들고 또 다른 방식의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의 습관이라면 우리는 의식이 깨어난 상태로의 습관, 여기로 옮겨가야겠죠? 이렇게 옮겨가는 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예,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을 들이려면은 실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실패를 딛고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그리고 습관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반복.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그럴 때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겠고요. 이 습관, 깨어남,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가는 습관,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때 그 표현은 뭐다? 일단 멈춤이 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 사람의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다? 그 결과는 이제부터 뭐예요? 이게 이제 현실 창조, 현실 통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운머리 적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다루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예. 생각의 습관, 그죠? 자동적 생각, 자동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지 상담 또는 인지 치료 이론에서 이런 말을 써요. 자동적 사고. 그래서 그걸 찾는, 자동적 사고 기록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해가지고 다시 상담하면서 이 사람의 자동적 사고가 뭐고 핵심 부정적 신념이 뭔지, 비합리적 신념이 뭔지를 찾는 그게 이제 인지 상담 또는 인지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거죠. 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 생각, 자동적 반응, 이게 행동이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 이 자동적인 걸 멈추고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습관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환된 습관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새는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환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환하는 게. 예.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타프티에 와서도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 정화, 에너지 강화. 그죠? 두 가지. 예.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적용하시라. 요 얘기입니다. 27페이지.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활성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활성체. 이것도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활성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활성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이 각주에 나온 것을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그런데 이 책에서는 상태를 변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적 요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 그러니까 활성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자극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 외부의 자극.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극 또는 사건. 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또는 자극.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일단.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사건 자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외부 활성체, 용어가 외부 활성체. 또 하나는 내부 활성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뭘 연습해요? 깨어나는 연습. 깨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현장에서 언제 합니까? 언제? 일이 터질 때 보통 일단 멈춤. 뭐가 하나 벌어졌어. 그럼 일단 멈춤. 그죠? 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수습하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일단 멈추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는데 그때 터지는 일들, 그것이 타프티 개념에서는 활성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것도. 하나는 외부 활성체, 하나는 내부 활성체. 외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빨리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빨리. 어떤 일이 터지자마자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활성체는 일이 이미 터진 거예요. 일이 이미 터진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후라고 그러죠. 사전이 아니라 사후. 사후에 뭐 한다? 대응한다 그래요. 대응. 수습한다 그러죠. 보통 수습. 다른 말로 수습. 사태 수습. 이게 외부 활성체예요. 외부 활성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벌어진 일. 그래서 사후에 대응하는 거 또는 대처하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활성체는 뭐다? 바깥에 어떤 일이 이미 터졌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깨어나라. 정신줄 놓지 말고 깨어나라. 사후에
어떤 일이 터지고 빨리 깨어나라. 이게 이제 외부 활성체예요. 내부 활성체는 뭐냐? 내부 활성체는 반대겠죠? 예. 그래서 사전에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응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대비죠. 어떤 일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준비하는 거예요.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 깨어나라. 예, 터지기 전에 깨어나라. 예, 요거는 터지고 나서, 요건 터지기 전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와라. 주위를 살펴라. 이 두 가지 활성체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게 다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해가 됐으면 이 용어가 이제 쉬워질 거예요. 이 용어가. 예,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활성체가 있다. 이 두 가지 활성체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두 가지 활성체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해라? 일단 멈추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 어디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죠? 정리됐어요, 이제. 이제 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은 제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뭐 돈 내고 수련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연습장이에요. 연습의 장, 수련의 장입니다. 오늘도 고달픈 직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고객, 또는 나를 은근히 괴롭히는 이 모임의 저 인물,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저 사람. 자, 이 모든 거. 이게 뭐예요? 두 가지 활성체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깨어나라는 연습을 하라는, 예, 훈련,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게임. 자, 시작합니다. 이번 판 이겨야 돼요. 예, 깨고 나면 다음 판. 오늘 이거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 또 하면 돼.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수련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장이 계속 펼쳐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하나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은 금방 의식의 중심부에 대한 개념이 몸으로 체득될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두 가지 활성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연습과 새로운 습관 들이기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인생 트랙을 좌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어떤 것을 자꾸 욕망을 가지고 끌어오려고 고뇌를 해봐야 큰 진전은 없다. 제가 장담하건대 5년 10년 지나봐라. 큰 진전은 없다. 28페이지에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중요한 내용을 타프티가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으나 너희는 잠에서 깨어나 의식과 힘을 얻게 되었다. 너희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지 말거라. 그리고 잠들어 있는 주변 사람들을 깔보거나 거만하게 대하지 말거라. 네, 이 얘기는 내적 중요성을 높이는 것을 주의해라. 예, 보통 영적 지도자들, 영성 지도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상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